무병장수와 이모작 경제. 우리는 중장년이 되면서 재취업이라든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딪히는데요. 수년간 만난 시니어들의 현장 경험을 통해서 네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국가 경제를 이모작하라 은퇴가 없는 나라 김태유 교수님께서 수년 전에 발간한 책인데요. 최근에 명견말리 풀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서 이것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제안하신 것 이를 바탕으로 저는 수년간 노인 일자리에 관련돼서 전문 모더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 매년 좀 과장하면 약 1000명 정도의 시니어를 만나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 또 전문 기관들의 경험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태희 교수님은 유튜브 동영상에서 일본 복지 예산 중에 약 70%가 고령자 지원에 쓰여지고 일본의 국가 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가 고령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또한 일자녀 정책으로 인해서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가속화돼서 떨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에 55세에서 75세가 약 1000만 명이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수년간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다양한 사람들,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이 60이 주는 현실의 벽입니다. 아무리 이전에 왕성한 활동을 하셨더라도 천장에 이력서를 써봤지만 어디 한 곳 연락 오는 곳이 없고요. 심지어 최근 동네에 떡볶이 가게를 가더라도 60세 미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나이가 주는 현실의 벽은 누구나 느낄 겁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의 경우에 당연히 한 10여 년 전에 가보면 서비스업에 70대 이상 시니어들이 활동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데요. 그 여성 인력의 경우에 경력 단절 여성하셨거나 또는 나이가 좀 50대 넘어서 60대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소위 월 200만 원 주는 일자리, 구체적으로는 식당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일자리를 거의 장악하고 계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 일하시는 경우에도 굉장히 이미 경력이 있어서 상당히 활동적인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공지능이니 로봇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기업에서 사람이 필요할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바로 현재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우리들이 당면한 현실인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네 가지 시사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영역을 김태희 교수님 말씀처럼 시니어들이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돌봄의 영역인데요. 아이들이라든지 또 노노케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남자 선생님들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다든지 하면서 돌봄 영역, 앞으로 커질 영역에 종사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일손이 필요한 영역들, 제가 아는 지인은 먹태 공장을 운영하는데요. 거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인데 시니어들이 큰 돈을 말하지 않지만 즐겁게 모여서 생산에 참여하면서 즐기면서 적정한 용돈 이상을 버는 분들이 계시고요. 시골로 갈수록 여성 시니어들이 모이시는 곳에서 지역 특산물을 만들어가면서 쏠쏠한 즐거움과 경제 활동을 만드는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커리어 서포터즈, 즉 R&D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우리나라의 노인의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단체인데요. 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건복지부 소속인데 실제로 이 일은 고용노동부와 겹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단체에 어떻게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서 R&D 역량의 변화가 큰 것을 지난 한 10여 년 거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클럽이라고 하는 민간단체가 새로운 민간형 일자리라든지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일하고 싶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데 지금은 수요, 그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잡기도 힘들어서 새로운 R&D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실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 비영리 단체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면서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세대 융합 모델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는 게 낭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사회 전체 차원을 봤을 때 이렇게 R&D 하는 인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커리어 서포터스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생 현역의 개념인데요. 동영상이나 이런 곳에서도 직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하면서 김태희 교수님은 2막을 얘기하셨는데 일본의 사례는 3막을 얘기하고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시니어들은 M막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즉 그때그때 일자리가 변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지인들의 경우에 약 5년에서 10년이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변신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학습하면서 그러한 영역을 현장에서부터 마치 인턴과 같은 자세로 밑바닥부터 닦고 조그만 일부터 시작하다 보면은 그 일에 새로운 전문가로서 자리 잡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양한 그 리서치 활동을 하는데요. 특히 일자리나 기업들, 대기업부터 이런 니즈를 봤을 때 최근에 MZ 세대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MZ 세대는 특성상 뭐 5년 이상에 대한 일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한데요. 더 정확히는 2년, 3년의 기간이 지나면 더 좋은 기관으로, 즉 중소기업이면은 중견 대기업으로, 또 대기업이면은 또 글로벌 기업으로 이런 현상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특히 인기 있는 직종일수록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현재 대기업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냐면 MZ 세대가 이직이 잦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업에서 10년 정도 한 전문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 즉 일을 성실히 할 수 있고 일에 대한 경험치도 있는 프리랜서를 고용함으로써 비용의 합리화와 품질을 높이는 그러한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 이상은 이미 시니어들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면 중간에 MZ세대를 채우는 것들을 프리랜서, 특히 5060, 특히 나이에 대해서도 불문하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면 70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론 모든 분야가 그렇진 않지만 이러한 조그만 변화들은 점차 확산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태희 교수께서도 인식의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2, 3년 후면은 초고령화 시대,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고요. 일부 도시, 지방으로 갈수록 이미 초고령화 시대를 넘어서서 아니 모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약 4분의 1 또는 3분의 1, 더 나아가서 앞으로 2분의 1이 65세 이상인 그 시대가 바로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희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생산 가능이 떨어진 그런 세대가 아니라 고령 인구는 새로운 인적 자원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니어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많은 시간을 일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주는 그러한 공백,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원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그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사회와 가족에 기여하는 현실을 뛰어넘는 모든 솔루션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시니어 여러 선생님들을 뵈는데 어떻게 보면 당장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현금 흐름이 중요하겠지만 더 지나고 나서는 시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거리, 자기가 하는 일, 이것이 주는 의미는 실제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시간이 남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삶이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장 주변에 계신 시니어들께 일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묻는다면 나이가 더 높아질수록 그 가능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생각하는 이러한 서비스 영역이라든지 R&D 하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자원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는 평생 현역, 나이의 기준이 이전처럼 강하지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